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또 어딘가 가서 인터뷰가 있어서 짧게 찍겠습니다. 그 학생부 교과에서 어떤 학부모님이 그 댓글 달아놓은 것 중에 보니까 학교에서 오는 성적표 안에 보면 국영수 또는 뭐 전체 과목 이렇게 해서 등급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걸 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그 정도까지 질문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대입에 지원할 때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서울권의 학생부 교과와 지방권의 교과의 등급 보면 등급의 차이가 1등급분이 차이가 안 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지방에 있는 대학이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과에 따라서는. 그런 차이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서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는 뭐죠?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그 반영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서울권에 있는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는 방법은 주로 전체 과목에 대해서 이제 100%를 반영하죠. 또는 이제 그 국영수사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영 비율을 좀 달리한다든지 또는 학년을 달리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 교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울권은 주로 전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지방권인 대학의 경우에는 그렇게 평가에 반영하게 되면 다 등급이 뭐 6등급, 7등급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로는 전공 적합성을 더 본다라고 대외적으로 말을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자기가 제일 잘했던 과목들 중에 7학년을 또는 6학년만 채택해서 그러니까 6개 단위라고 하나요? 그것만 채택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는 국어를 잘했어. 근데 국어만큼은 등급이 높아.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한 학기 그러니까 한 1년에 2번씩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2번씩 있는 것 중에 제일 잘한 것만 골라서 국어 3번만 써라. 그 다음에 수학도 제일 잘한 등급 나오는 그 해 것만 써라. 또 영어도 마찬가지, 과학, 뭐 탐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급이 매우 높게 책정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울권에 들어간 아이도 3등급인데 지방권에 들어간 아이들도 3등급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에서 저 대학은 왜 이렇게 등급이 높아? 우리 애는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막상 그 대학에 합격한 아이, 그러니까 그 반영 방법을 살펴보니까 잘하는 학기에 그 학기에 잘했던 과목에 3과목씩만 또는 2과목 등급씩만 추려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저렇게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의 공부는 이런 거예요. 결국은 어떤 경우가 됐든 나는 전체 성적이 내신 등급이 뭐 4등급이야, 5등급이야, 3등급이야.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것 역시도 조금 전처럼 지방권의 대학은 어쨌든 잘하는 과목만 추려서 가지고 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잘하는 과목이 단 한 과목이 되었든 2과목이 되었든 3과목이 되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등급을 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 엄마 아빠한테 배웠던 그런 습관,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그 어떤 관습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공부하면 전체 과목, 그렇죠. 전체 과목 다 잘하는 건 맞는데 어쨌든 이제 뭐 아이가 대학을 어디 갈지도 모르고 단 한 과목이 자기한테 좋은 과목이 있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식대로 지금 엄마 아빠들이 배웠던 그런 방법으로 각 대학들이 다 그렇게 뽑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비율이 43%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부 교과를 내 아이가 가게 될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2학년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거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에서 저 지방대도 이렇게 세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지레짐작 겁먹지 마시고, 교과 반영비 다 다르니까 어떤 학년에 있든 어떤 학기에 있든 그 학기에서 그 아이가 학생이 정말로 잘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내라, 이런 겁니다. 결국 이제 그런 걸 따지면 결국은 뭐 수능에서 막판에 역전이 가능하듯이 학생부 교과에서도 당연히 그런 역전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뭐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죽어도 안 돼. 그런데 내가 저 대학은 가고 싶어. 근데 꿈이 너무 높으면 전략적으로 그 대학을 공략하지 못하죠. 근데 꿈을 꿈을 너무 크면 안 되고 적절한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나는 학생부 교과로 대학을 갈 거야. 근데 이 대학은 갈 거야 라고 한다면 그 학교의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을 면밀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반영 방법에 맞게 내 그 과목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반영하는 과목뿐만이 아니라 반영하는 교과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학교가 지정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뭐 내가 좋아하는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공부는 포기하세요. 그냥 포기한다 이러면 난 포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어떤 경우도 그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고,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 공부를 죽었다 깨어나도 싫어 이러면 결국 그 공부를 하라는 거죠. 다만 어느 경우이든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든 정말로 쉽게 공부해라. 그래서 제가 영어책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영비? 어린 왕자가 뭐라고 해? 어린 왕자가 알려주는 영어의 비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책을 봐서라도 그냥 쉽게 읽히고, 어쨌든 영어는 봐야 되거든요. 살다 보면 물론 실제로 직장에 들어가면 사실은 별로 필요 없게 되는 수도 많습니다. 저도 이제 영어 다 까먹어서 아무것도 거의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느 경우든 간에 그냥 공부해버릇하는 거죠. 공부도 버릇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처럼 학생부 교과에서 어떤 거를 더 잘해야 되냐 이런 것보다는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학생부 교과에서 학생부 교과는 꿈이 너무 크면 안 돼요. 적절한 대학을 선정해서 그 대학 정도는 꼭 보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을 찾아서 이거였어 이런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 그거 모르는 아이들 많을 거거든요. 교과 반영 방법이 있을 때 이 정도까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면서 늘상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라. 그리고 어머니, 우리 아빠들도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집 요강을 뚫쳐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성적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간단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광운대학교에 취재를 가야 돼서 그 인터뷰 영상은 다음에 또 올리기로 하고요. 또 하나 최근에 제가 어제 그젠가요? 인터뷰를 또 했어요. 누구냐면 우리 고조선이라고 하는 역사가 대륙에 정말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였지만 어쨌든 우리 강단을 차지하고 있는 식민사학자들에 의해서 우리 역사서가 기술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웠는데 마침 그 소장님을 만나서 있었던 얘기나 또는 실제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도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운동을 해 갈 것이고요. 정말
우리 역사서가 우리 민족사학자들, 그때 이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다 역사학자였다고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학자들의 주류를 차지했다면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를 배웠겠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배운 사람들의 제자들에게 역사가 기술되었고 배웠고 뭐 이랬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만 뭐 알고 봤더니 뭐죠? 김대중 대통령이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어찌됐건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든 어쨌든 역사서, 제가 죽기 전까지는 역사서의 기술을 바꾸든지 아니면 민족사학자들의 역사가 제대로 우리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